국장님, 네. 이 국민의힘은 권성동 원내대표에 이어서 네. 권영세 비대위원장 체제가 들어섰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을 완전히 쇄신하는 겁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보수 우파까지도 국민의힘을 완전 해체하고 새로운 신보수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 네.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절연을 하지 않은 채 윤석열 대통령의 그러한 비상계엄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는 쪽으로, 지지하는 쪽으로 가면은 계엄 옹호당으로 네. 완전히 이렇게 추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프레임이 딱 짜지죠. 예.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큰 관건일 것 같고,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선 관리까지도 책임을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선까지 해야죠. 만약에 인용이 되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이 되고 조기 대선이 그다음에는 치러질 경우 60일 이내니까 60일까지면 지금에 봤을 때 충분히 지금 비대위원장이 해야만 하는 일이죠. 지금으로서 뭐 탄핵이 인용이 될지 기각이 예단하는 것은 좀 성급하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해서 다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 않겠느냐는 게 대다수의 무슨 일반 국민이라든가 또 뭐 정치 전문가라든가 또 법률 전문가들도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방송에 나가서 느끼는 게 이겁니다. 와, 진짜 분리할 수밖에 없다. 이건 거의 끝난 게 아니냐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하루 종일 관련 자료 있지 않습니까? 자료가 저기 그 군이 창문 깨고 그 국회 들어가고 헬기 내리고 이 장면이 반복해서 매일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국민들이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군인들이 군홧발로 국회를 점거했다. 이렇게 그 장면만 계속 지금도 보시면 그런 장면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seeing is believing. 이미 사실 어느 정도 국민들에게 이 계엄이라는 게 어떤 인식으로 비춰지는지에 대한 것은 거의 명약관화하다라는 겁니다. 보수 언론까지도 완전히 돌아선 상황에서 설사 대통령이 기각이 돼갖고 대통령직에 간다 하더라도 국민의 신뢰를 잃었는데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국가적인 혼란이라는 인식들을 많은 국민들이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을 못할 것 같으면은 차라리 조기 대선을 하는 게 낫다는 게 뭐 정치권이라든가 일반 국민들의 상당수 인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결국은 대선 후보를 내야 하는데 이재명은 민주당에서는 뭐 정해지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특별한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뭐 이재명을 대신해서 대안이 나올 가능성, 플랜 B가 나올 가능성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없죠.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물러간 뒤에 그동안 확실한 일강을 굳혔던 한 대표의 그런 지지율이 좀 빠지면서 여론조사 공정에서 조사 결과가 나왔죠. 네네. 이걸 보면은 한동훈 전 대표까지를 포함해서 4강 체제로 이렇게 재편된 같다는 그런 조사 결과인 것 같네요. 자꾸 2016년, 2017년 참 대선이 떠올라요. 2017년 대선 때 문재인이 단독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이 범보수는 4명이 나왔잖아요.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까지 포함을 해서 그럼 다 합치면 사실 이 문재인이 얻은 것보다 많았거든요. 52%였죠. 예. 그런데 그러니까 난립을 했기 때문에 뭐 패배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뭐 지지율만 따지면 사실상 지금 이 오세훈, 한동훈, 홍준표, 원희룡을 합치면 상당히 높은 지금 수치거든요. 여론조사 공정이 23, 24일 조사한 것을 보면은 현재로서는 오세훈 시장이 여당 지지층 307명을 대상으로 한 범여권 대권주자 선호도에서는 1위로 올라섰네요. 그렇죠? 있죠. 근데 이게 진짜 0.2%포인트 차입니다. 한동훈이 18.8이고
예. 그다음에 오세훈이 19거든요. 그러니까 19.0. 0.2% 포인트. 홍준표 17.4, 원희룡 14.4, 유승민, 나경원이 4.2, 안철수 3.8, 김태호 0.9, 무응답 모르겠다가 17.4%네. 두 개를 합쳐서. 네네. 이게 사실은 꽤 높은 편인 것 같아요.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 말고 네. 전체 여론조사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1위를 차지를 했네요. 그렇죠. 이건 유승민 전 의원이 18.9, 그렇죠. 한 전 대표가 11.0, 홍준표 시장이 9.1, 안철수 8.9, 오세훈 8.7. 여기는 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체 응답자 1,013명 기준에서는 또 한참 뒤로 밀려 있네요. 네. 보면 어쨌든 대구 경북이 좀 눈에 띄어요. 대구 경북에서 유승민에 대한 지지가 또 다시 좀 높아졌다. 25.5로 1위, 예. 오세훈이 14.8로 2위, 한동훈 10.1, 원희룡 7.6, 홍준표 대구시장. 이분은 지금 대통령 이미 출마 선언을 한 거나 다름없이 뭐 부친묘를 뭐 파묘까지 했다는 네. 뭐 보도가 나오던데 6.1% 분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TK에서도. 그렇죠. 그런 분이 무슨 대통령에 그렇게 그냥 대통령 병 걸린 듯이 그렇게 행동을 합니까? 저것 때문이라는 설이 많습니다. 명태균 황금폰에 자기가 자꾸 거론돼서 진짜로 뭐가 나왔을 때 내가 대통령 후보인데 검찰이 나를 소환해? 안 해. 선거 끝난 다음에 와 하려고 한다라는 설이 뭐 나오고 있습니다. 부울경 그러니까 네. PK에서도 유승민이 15.5, 홍준표 14.5, 한동훈 14.4, 안철수 10.3 이런 것들은 결국은 그쪽에도 지금 진보 세력이 만만치 않게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진보 세력들의 네네. 지지가 윤승민한테 간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으로 보면은 오세훈. 오세훈이 20.4로 1위. 그 다음에 홍준표가 17.8, 원희룡 16.7, 한동훈 전 대표가 14.6으로 여기서는 당연히 네네.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보면은 결국은 지금 4강 중에서 한 사람이 결국은 국민의힘 네. 대선 후보로 나설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네, 이렇게 볼 수. 현재까지는 이게 그렇죠. 조기 대선이 아니고 27년에 대선이 치러진다면 그 기간이 많기 때문에 네, 변수가 새로운 있습니다. 대선 주자가 얼마든지 부상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예. 지금 뭐 6월이든 그 이후 뭐 8, 9월에 치러지든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새로운 대권 주자가 나서기는 좀 어려운 것 어렵다. 아닌가.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4강 중에서 선택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뭐 현재는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 결론은 저는 또 다시 있습니다. 명태균 황금폰. 명태균 황금폰이 어떻게 까지느냐. 저는 생각이 이래요. 박주민한테 달려 있는 거 아니냐. 박주민한테 만났는데 박주민한테 40분 동안 뭔 얘기를 했을까? 명태균 황금폰 3개나 있고 핸드폰이 거기 USB까지 있기 때문에 네. 창원지검에서 그걸 포렌식을 다 했기 때문에 다 지금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은 특검이 만약에 발족이 되면은 네. 이런 내용에 대해서 특검에서 수사에 들어갈 것 뻔한 것이고 그렇죠. 특검은 장기간 170일까지 지금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 김건희 특검법만 하더라도. 별건도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현재 만약에 현재 법대로 특검이 발족한다고 한다면은 네. 그 특검이 발족하면 나머지 수사기관에서 했던 건 다 이첩을 받아서 그렇죠. 수사를 하니까 정말로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까지 손바닥에 놓고 다 흔들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흔들겠다는 의도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도위가 있지 않습니까? 상도위가 최소한 상대당의 모든 캐비닛을 다 열어보겠다 내가. 그건 좀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요. 예. 그러나 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여당의 4명의 후보 모두가 고만고만한 상황이고 또 워낙 익숙한 얼굴들이어서 참심성이 네. 떨어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한동훈 전 대표가
대선판에 뛰어드느냐 여부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요. 예. 지금은 뉴스에서 빠지면은 또 그만큼 지지율도 그럼요.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이지 한 대표가 만약에 정치에 복귀를 할 경우 상황은 확 또 변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지금 더 빠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후보군에 지금 계속 존재하는 걸 보면 어떤 변수가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지만 한동훈 전 대표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의미한 전 지지율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국민의힘 권권 투톱 체제가 들어섰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완전 황골탈퇴시켜서 국민들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을지 이게 관심사이고 또 거론한 4명의 후보 중에서 어떤 분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대선 후보로 나서느냐가 앞으로 대선 전국이 벌어질 경우 가장 큰 이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1월 1일자로 몇 언론사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가 나와서 이종근 국장과의 대담에 이어서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대체적으로 전체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0% 중반대의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범여권 주자들은 여론조사 공정과 마찬가지로 한동훈, 오세훈, 홍준표 3파전이거나 유승민을 포함해서 4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서 28일, 29일 양일간 조사한 결과는 이재명 대표가 39.5%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고 다음은 홍준표 8.9%, 오세훈 8.7%, 한동훈 8.0%로 각축전 양상입니다. 그리고 요즘 뜨고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4.8%로 깜짝 5위를 차지했습니다. 보수 진영 후보만을 대상으로 하면 유승민 전 의원이 10.7%로 1위, 다음은 홍준표 8.5%, 한동훈 8.2%, 오세훈 7.6% 순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보수층이라고 밝힌 응답자 가운데선 홍준표 15.5%, 한동훈 15.3%로 각축을 벌였고 오세훈 13.9%, 유승민 5.3%로 뒤를 이었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이 중앙일보 의뢰로 29, 30일 이틀간 조사한 결과는 다른 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가 35%로 1위를 차지한 반면 범여권 주자는 홍준표 8%, 한동훈 6%, 오세훈, 김문수 각 5%, 유승민, 안철수, 원희룡 2%로 모두 한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동훈, 홍준표가 19%로 동률을 기록했고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15%, 오세훈 13%를 얻었습니다. 메타보이스가 경향신문 의뢰로 지난 28일, 29일 조사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도 전체 조사에선 이재명 대표가 33%로 1위를 차지했으나 여권 주자군은 한동훈 7%, 오세훈 5%, 홍준표 4%, 안철수, 유승민 각 1% 순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범여권 주자 중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15%로 1위를 차지했고 한동훈 12%, 오세훈 11%, 홍준표 9%, 안철수 7% 순으로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한정할 경우 판도가 달라졌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23%로 1위, 홍준표 21%, 한동훈 20%였으나 유 전 의원은 2%에 그쳤습니다. 오세훈, 한동훈, 홍준표 모두 보수 지지층 TK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투표를 한 층에서도 고루 높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은 당원 선거인단 50%, 여론조사 50%로 결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들이 모두 대선에 나선다면 현재까지 여론조사 결과로는 한동훈, 오세훈, 홍준표 3파전 구도 또는 유승민 전 의원, 김문수 장관이 가세를 하면 4파전, 5파전의 군웅할거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조기 대선 여부나 시기는 물론 실제 누가 경선전에 뛰어들지도 불확실합니다. 무엇보다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거나 모르겠다고 응답한 부동층이 30% 안팎으로 나와서 벌써 대선판을 예측하는 것은 시기상조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가 나와 봐야 전망이 가능해질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건강하시고 큰 복 받으시길 기원하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